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넣는 거야. 퇴직금을 또 일시불로 받아서 또 다 몰빵. 2015년 말부터 2019년까지도 금리 인상기였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은 계속 폭풍 성장을 했고 거의 무일푼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손실봤던 것도 전부 만회했고. 안녕, 나는 대전에서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고 퇴근하고는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로 돈을 불리고 있는 파이어 꿈나무 석근이라고 해. 좀 자랑하자면 국내 원탑인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계산 과학을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가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를 잘 저감하고 있는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도출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계산과학 연구고, 플랫폼 개발은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자들이 그 안에서 데이터도 쌓고 인공지능도 돌릴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나 같은 경우는 특히 원래 하던 게 숫자 가지고 노는 계산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특히 숫자로 갖고 노는 퀀트 투자 같은 게 적성이 되게 잘 맞아서 지금까지 주식을 재밌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 전 직장에 있을 때 투자를 입문하게 됐는데 그게 2016년이었어. 드디어 사회 초년생 좀 딱지를 뗄 무렵 새로 들어온 과장님이 있었거든. 그 과장님이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는데 주식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야. 그때까지는 주식에 정말 관심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과장님이 본인이 직접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걸 보여주고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주식을 모르면 평생 월급만 받다가 노동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주식을 시작해 봐야 되나 하고 있었고, 그때 또 마침 막 북한 도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국내 코스피가 1800대였어.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뭐 2900 이런데 1800이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 같은데 이래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지.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게 해주셔서 2016년 내가 딱 1월에 시작해서 22년 1월이니까 만 6년 됐고, 스스로는 이제 슈퍼개미는 안 되고 일개미는 조금 벗어난 병정개미다. 한 2.5억 정도 향해 가고 있고, 주식 비중은 국내 비중이 70% 그리고 해외 비중이 30%인데 국내 주식 70 중에서는 15가 가치 투자, 55는 대부분 트레이딩이야. 일반적인 투자로만 보면 해외 주식이 2 그리고 국내 주식이 1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순 자산은 지금 대략 4억 정도 되고, 정말 주린이로서 과장님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아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추천 리스트를 몇 개를 줬는데 그 추천 리스트 중에서 삼성증권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주식이니까 뭔가 증권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삼성이니까 이거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무지성 투자를 시작했고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지. 시기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2달 만에 10% 넘게 벌어서 바로 익절하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본 초보 시절이었지. 500에서 1000 정도 투자했지. 수질이 있는 것 같다, 나 이제 주식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래서 흑역사로 결국은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초심자의 행운이 그래서 위험한 것 같거든. 바로 그 과장님, 약간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적 지주이자 투자의 멘토였기 때문에 종목 하나를 추천해 주시는데 이 종목 10배는 간다, 나는 전 재산을 다 넣었다. 그 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 가치 투자 알려주고 주식 공부하는 거 알려주고 이랬던 분인데 우선 전 재산을 몰빵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보가 나올 때마다 진짜 주가가 막 소위 떡상을 계속 하는 거지. 고초병이라고 하지. 100만 원 이렇게 투자에 투입을 해보는 거래서 100만 원만 넣어봤는데 또 정보가 오니까 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뭐가 있구나. 방송에 뭐 나오는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돈 버는 거구나, 이거다. 갖고 있던 주식도 다 팔고 전 재산을 그냥 다 몰빵했고, 처음엔 또 잘 가더라고요.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벌리니까 큰일 났다, 부자 되겠다, 어떡하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주가가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좀 적당히 고꾸라졌는데 계속 떨어져. 나중에는 정치적 이슈까지 막 기사에 뜨더니 또 더 내려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아, 괜찮다, 이거 지금 다 지나갈 일이라서 어차피 10배 갈 주식이라서 지금 뭐 반토막 나도 괜찮다. 이미 정보를 믿고 샀는데 뭐 믿을 게 없잖아. 과장님 믿고 샀고 과장님은 계속 들고 있어. 그러니까 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넣는 거야, 물타기. 그러다 심지어 그때 내가 이직을 했어. 퇴직금을 또 일시불로 받아서 또 다 몰빵. 엄청 소심하고 평생 그런 약간 위험한 거에 손을 아예 못 대는 성격이었는데 오히려 너무 불안해서 망할 것 같고 조급하니까 계속 넣게 되더라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맞으니까 이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눈물에 손절을 했는데도 3분의 1밖에 못 건졌지. 한 3천만 원 정도 날려고. 근데 결국 그 종목 상장 폐지됐거든. 중국 관련 테마주였는데 그 과장님은 끝까지 가셨어. 심지어 그래서 나보고도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상패까지 가셨고 좀 쪽팔리고, 그래서 뭐 일기 쓰고 밤마다 막 누워가지고 이불 발로 차면서 사회 초년생 이제 딱지 뗀다, 딱지와 함께 재산까지 같이 떼버리는 그런 결과가.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엄청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이제 시리에 빠져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주식은 진짜 도박이 맞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랬을 것 같아. 그때 나는 아니다, 이거 주식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잘못한 거다, 이 생각을 확실히 그때 했고, 인정을 하니까 주변에 또 말을 하게 되더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인정을 잘하게 되고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지.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거든. 그래서 주식책을 닥치는 대로 정말 읽었고, 그 중에서 이제 딱 꽂혔던 책이 강왕국 작가님이 있으신데 우리 채널에도 나왔는데.
황국님 그때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냈었는데 이거다, 이거로라도 한번 해보자. 나름의 한 3가지 원칙을 세웠지. 숫자만 보고 투자하자, 그 원칙대로 투자하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자. 책에서 배운 대로 정석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한 2년 반 정도는 계속 퀀트 투자만 그렇게 해왔어. 2018, 19년이 시장이 하락세인 시기였는데도 2018년에 37%? 이 정도? 2019년도 거의 20% 정도 됐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2020년에 좀 부진해서 작년은 15% 정도 됐던 것 같고, 2020년까지는 그래도 한 20%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내보면 대략 그래도 20% 되는 것 같고, 목표는 한 15%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걸 구축해둬서 아침에 AWS 그리고 내 컴퓨터 이런 데서 자동 매매, 내가 만든 트레이딩 봇이 돌아가고 있고, 덴포트라는 자동 매매 툴도 같이 아침에 미리 돌아가고 있어. 퇴근하고 오늘 시황이 어땠는지 그냥 확인하는 정도가 일상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거래 자체는 거의 시간을 쓰지 말자는 게 내 투자 목표야. 자동 매매를 하려면 이게 뭐 퀀트 투자랑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조건의 주식을 선별하고 이 조건의 주식이 판단 기준에 맞으면 매수를 하고, 충분히 올랐다 그러면 매도를 하기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로직을 짜놔서 그 로직 안에서 자동으로 사고 팔게 되어 있어. 코드를 짠 거지. 관심 종목도 선정한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어제는 뭐 10%가 떨어진 종목이다. 전날 아침에 이제 프로그램이 돌면서 찾아보겠지. 그러면 조건에 걸린 종목들이 나오고, 그 종목 중에 뭐가 피봇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걔를 사라. 그리고 뭐 며칠 있다 팔아라. 알고리즘은 간단한데 굉장한 노가다 작업을 통해서 이런 로직들을 도출해야 되고, 그런 좋은 전략들이 이제 좋은 수익을 또 가져다 주고 그렇지. 처음에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가치 투자가 작전주 투자로 변질돼서 한 번 제대로 날려먹고 정말 원칙 투자만 하자 그래서 펀드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고 나니까 원래 하던 가치 투자도 다시 하게 되고, 2020년에 코로나가 엄청 큰 사건이었지. 이제 그때 시작한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시작하면 와 개꿀 그러면서 이렇게 줍줍 할 수 있겠지만,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어떡하지? 되게 조바심이 나서 원칙 투자만 한다고 해도 또 하락을 세게 맞으니까 좀 자신이 없다. 그때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잖아. 코로나 때도 환율이 12% 급등했거든. 환율 측면에서도 방어가 되고, 미국 주식을 안 하면 굉장히 수비력이 낮다. 그때부터 미국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왔고, 개별주의 개수는 기술주가 가장 많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있고, 리얼티 인컴 같은 그런 배당주 비중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가지수 ETF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은 거의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자산, 절반 정도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식이거든. 그만큼 큰 금액을 굴리기도 좋고 수비적으로 하기에도 좋은 전략이거든. 수동적 자산 배분을 내가 혼자 이름 지어서 경정개미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어가지고, 장기채가 30%, 중기채가 15%, TF가 45%인데 S&P 15%, 다우존스 15%, 나스닥 15%, 나머지 금 10%. 주식 비중이 조금 높고 기술주 비중이 많이 들어간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인데, 리스크가 크진 않은 게 뭐 많이 맞아도 마이너스 20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야. 사실 뭐 무조건 국내 주식이 나쁘다, 미국 주식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환 리스크 측면에서 수비력이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위기 상황을 대처할 때는 미국 주식이라는 무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말하면 국내 주식은 그럴 때 좀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또 국내는 금융 윤리 의식이 낮다. 어떤 금융 범죄에 대해서 일벌백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재벌가 위주의 경영이 많다 보니까 오너의 한두 마디 말에 뭐 주가가 휘청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차이는 성장성이 아닐까 싶어. 최근 10년 봤을 때 코스피가 1.5배 올랐고 S&P 500은 3.5배 올랐거든. 그러면 2배 차이가 넘게 나잖아. 성장성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아무래도 미국에 좋은 기업이 많지. 당연히 주식도 잘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사실 뭐 당연히 나도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되니까 주식을 빼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2001년부터 2003년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였는데 주가는 폭풍 하향했고, 또 2004년부터 2006년은 금리 인상기였는데 주가가 올랐어. 2015년 말부터 2019년까지도 금리 인상기였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은 계속 폭풍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이랑 주가랑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무조건 지금 주식을 뭐 다 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미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치 투자나 뭐 배당주 투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수동적 자산 배분하는 내 입장에서는 한 50년치 데이터를 보고 한 건데, 그 사이도 수많은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가 있었잖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야.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현금은 좀 비축해두려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월급들을 잘 모아놔야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전 잘못된 투자를 해서 거의 무일푼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뭐 큰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실봤던 것도 전부 만회했고, 이 과정에서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공부한 만큼 정석대로 쌓아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나 같은 30대나 20대 분들한테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카지노처럼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산이 그냥 천천히 굴러갈 수 있는 게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길게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월급도 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늦을 때다, 이렇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한 방을 누리지 말고 천천히 불리자.